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짝에서 이제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는데 지난 4.15 총선 손을 탔다고 저는 의심하거든요. 뭐 의원님께서는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짝에서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무슨 단일화하고 아무리 뭐 이쪽에서 잘해도 저쪽에서 사기를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 조작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론을 어떻게 100% 신뢰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띄웠다 아주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 뭐 하는 거로 생각하는 종합적으로 거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네. 저는 무조건 정권 교체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렇든 저렇든 이후에 어쨌든 지난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의 정권 교체에 대한 저는 여론조사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30 얼마 대 60 얼마. 그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아까처럼 이렇게 저렇게 뭐 조작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투표는 아까 63대 뭐 50 뭐 6 이렇게 30 얼마 나왔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 네.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국민들이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여론조사, 선거 때는 선거로 투표로 이렇게 의사표시 두 개를 할 수가 있는데 투표로 한 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결과가 이 정권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결과가 50 얼마 대 30 얼마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나는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저는 우선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문재인 정권 지지가 45% 나왔더라고요. 잘한다가 45%가 나왔더라고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조작을 했든 어쨌든 간에 45%다. 지금 국민 중에 10명이 뭐에 앉으면 지금 4명이 잘한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 예. 이런 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쌓게 해서 말을 안 하면서 더 정권 교체에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도 저는 말하자면 비웃습니다. 왜 비웃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문재인 최고, 문재인을 파는 사람 한 놈도 없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라면 한 분도 빼겠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 자기들도 거짓말인지 압니다. 그것도 가짜인지 압니다. 그게 또 국민 여론이 실제로 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45%면요. 죽느냐 사느냐로 팔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저기 어디 마을에 맨날 뭐 한다 한다면 그 묘소에 가갖고 묘비 쓰다듬듯이 그냥 청와대 앞에 가고 여기에 계신 분 때문에 하고 침이 마르게 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문재인을 판 사람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재인을 피하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홍보물에서 문재인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대선 주자들도 이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의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4.15 총선. 4.15 총선 때 저는 정말 참 안 믿었었어요. 네. 민경욱이 그 개표 결과를 보고 야 물론 당락에 좌우를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예를 들어서 한 장, 두 장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몇 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야당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총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당정회의를 했고 당정회의 결과 발표를 누가 하냐면 종로에 이미 공천을 받았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했던 이낙연이 거의 전 방송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선거가 진행 중인데 집집마다 국가 예산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을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당정회의 결과 발표를 한다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100만 원이면요. 100만 원. 선거 때 100만 원을 준다고 공식적으로 텔레비전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게 막걸리하고 고무신이거든요. 막걸리 말고 100만 원어치 양주를 사가지고 예?
한 마을에 돌리는 한 집에서 받은 돈 100만 원을 갖고 양주를 사갖고 만약에 온 동네 사람들을 먹인다고 한다 그런다면 고기 안주까지 해가지고 아마 온 동네가 다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옛날에는 막걸리 한 잔씩 받아준 걸로 표라고 해갖고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나이키를 포함해서 아디다스를 포함해서 유명한 제품의 운동화나 구두를 사도 100만 원 아치면 몇 켤레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고무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걸 한 번만 했습니까? 총선 전에 했죠. 부정 때 했죠. 추석 때 했죠. 보궐선거 앞두고 했죠. 또 내년 대선 앞두고 지금 부르는데 심지어는 이제는 뭐 무슨 2천만 원까지 지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작년에 뭐라고 아니요 올 초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요거 말하자면은 지원금 말고 배상금 말고 보상금 말고 보상금 그러니까 지원금 주고 보상금 주고 말고 뭐라고 했냐. 위로금까지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줄지 모르는 위로금까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주겠다는 걸 땡겨서 발표를 하고 선심을 씁니다. 이렇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지금 민주주의 국가 이게 선거입니까? 또 있습니다. 울산 선거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됐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뭐 언론 보도에 뭐 7개 비서관실인가 뭐 5개 비서관실인가. 청와대 근무해본 근래에 한 20년, 25년 근무해봤던 사람으로서는요,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이건 소설로도 쓸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방선거에, 울산 선거에 관여를 하고 개입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기소가 됐다? 이건요, 대통령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샀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어서 그걸 세습으로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주목삼을 해갖고 뺏었습니까? 선거로 된 겁니다. 그러면 선거가 무지막지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건데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개입을 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경찰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다면요.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해본 사람이 두 번 못하겠습니까? 아까 시다가 때 어저께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부정선거도 해본 놈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었습니까? 드루킹 조작이 뭡니까? 8천만 건인가 하여튼 뭐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이게요. 기계로 8천만 건을 여론을 조작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요. 그 뒤로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는데 10,000명이 동원이 됩니까? 20,000명이 동원이 됩니까? 두서너 명입니다. 기소된 사람 두서너 명이지 않습니까? 두서너 명만 짜면요. 이것도 가능하고 해킹도 가능하고 완전히 다 문도 다 열어버릴 수 있는 게 요즘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게 그것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오세훈이 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들이 정부 기관이나 어디 괜찮은 어디서 협조 없으면 정보로 한 데나 이런 데다가 협조가 없으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뒷조사가 돼서 지금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야구나 배구나 축구나 이런 걸 할 때게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심판이 매수당해가지고 예를 들어 국무총리도 여당 사람이고 선거를 주관하는 행안부 장관도 여당 사람이고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만약에 여당 사람이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심판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꼴이에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 주전 선수 잘 뛸 수 있는 선수 다리 멍게를 뿌려버린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주전 선수가 뛸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그 공정한 그 게임을 그 스포츠를 누가 그 스포츠라고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 닥쳐갖고 선거법 4+1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룰을 갖다 막 그때 가서 고쳐버리면 다른 룰 갖고 연습해왔던 사람들이 경기장에 와갖고 룰 바꾼지를 알아갖고 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지금 게임을 그 꼴이 그 세 가지 꼴이 다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지적을 한 근데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거를 막아야 될 바로 제1야당이 그 점입니다. 지금 야당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를 포함한 최고위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102명 국회의원들이요. 저렇게 침묵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요. 10개, 20개, 100번 구성해야 됩니다. 자, 해커를 막을 수 있는 팀부터 시작해서 아까처럼 돈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팀부터 시작해서 다 이건 대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 다 국민들이 지지하면 뭐 합니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갖고 해서 판을 엎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당대표라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넘어가겠어. 지금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판에다 이름을 새기겠다.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공직자들은 아주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기재부에서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하게 국무총리가 아무 상의도 없이 얼마 주겠다라고 딱 몇 조 푼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시간도 안 돼갖고
기재부 부총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겁나갖고 페이스북에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고 찍어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이 나라가 기재부 거냐 이 자식아? 또 뭐 나쁜 놈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해가지고 길을 팍 죽인 다음에 꼬랑지를 또 딱 내리게 해버립니다. 이런 공무원들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공직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선거에 있어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 가만둔다?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그 라인을 쫙쫙 우리가 동판에다 새겨서 딱 기자들 보는 앞에다 공개를 해놓고 저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요. 어떤 부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부산에도 가덕도 안 된다고 국토부에서 보고서 다 써놓고 말이야 대통령이 가서 한마디 하고 눈 불하니까 국토부 장관 죄송합니다 사과 딱 하고 아니라고 그 바로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공직자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에 이게 근데 그게 종합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계속 해야 돼요.